75세의 김순옥 할머니는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식들이 할머니를 돌보지 않고 버림받은 할머니는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꼈고 자신이 가족들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버린 것에 대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식들이 할머니를 방치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아 할머니는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고 이로 인해 우울감과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소통의 부재와 이해의 부족을 경험했습니다. 자식들은 할머니의 감정과 요구사항을 이해하지 못했고 할머니는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갈등이 생겨났고 결국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노년기를 외롭고 고립된 상태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자식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 할머니는 삶의 의미를 잃어갔고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할머니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김순옥 할머니의 사연을 들어보면 가족 간의 소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식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식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자식이 성인이 됐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더 이상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었다면 그들의 삶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들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성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간섭을 견디기 힘들어하며 결국 부모와 멀어지게 됩니다.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대신 부모는 자식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자식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고 존중해주면 자식들도 부모를 더욱 신뢰하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자식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부모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은 자식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식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식들이 성인이 되었다면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립심을 기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와 자식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내 것을 조금은 쥐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돈 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것을 모두 내어놓고 남들에게 휘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족이나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것을 모두 내어놓고 남들에게 휘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은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부모님께서 일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남겨두셨다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내 것을 조금은 쥐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남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가족이나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것을 모두 내어놓고 남들에게 휘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것을 조금은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가족이나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것을 모두 내어놓고 남들에게 휘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자녀 간의 갈등이 생길 경우 부모님은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며 자녀 또한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식 고생한다며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게 하지 마세요. 다 큰 자식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부모에게 기대어 사는 젊은이를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또는 은퇴한 부모의 연금을 빨아먹고 산다고 해서 빨대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모는 이런 캥거루족, 빨대족을 건사하느라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식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캥거루족, 빨대족으로 불릴까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헬리콥터 부모를 지적합니다. 사사건건 개입하고 도와주는 부모를 일컫는 말입니다. 자식보다 사회생활을 더했고 자식이 편했으면 하는 생각에 도와주는 것인데 이는 결국 자식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스스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느낌과 지혜를 얻어야 하는데 그것을 부모가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굴레로 돌아와 계속 자식을 건사해야 하는 쳇바퀴를 돌게 합니다. 부모는 계속해서 자녀를 돌봐야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이클은 자녀의 성장과 독립을 막는 굴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장과 독립을 위해 부모는 적당한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실패하거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부모는 그들에게 격려와 지지를 보여주어야 하지만 너무 과도한 개입은 피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경험하고 배움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는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더욱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관심은 중요하지만 자녀의 독립과 성장을 위해서는 그들에게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와의 관계는 더욱 깊이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을 길러두세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기 전에 혼자 살 능력을 길러두지 않은 사람은 나이 들수록 자녀에게 더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나쁜 자식의 바르지 못한 요구에 계속 끌려다니기 쉽습니다. 어떤 자식이 집을 사주면 함께 살며 잘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기 집을 팔아 집을 사주고 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눈치가 보이고 불편했습니다. 가진 돈도 없으니 어떻게 하기도 힘들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 전문가는 단서를 붙이며 모시겠다는 말을 잘 걸러들었어야 했다고 지적합니다. 집을 사주지 않으면 안 모신다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까요. 물론 그런 의도 없이 순수하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집이 있으면 모두가 좋으니까요. 그래도 단서가 붙은 요구의 경우 효과는 잠시일 뿐이란 걸 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젠 다른 기대치가 생겨 오히려 불만이 커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자식과의 소통과 상호 존중이 필요하며 자신의 경제적인 안정도 중요합니다. 이는 누구와도 같이 살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과 살아도 항상 좋을 수 없기에 이런 상황도 미리 예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건이 맞아 지내다가 깨질 것에 대한 대비도 반드시 해둬야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준비해두지 않을 경우
상대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자식에게 집을 사줬다 하더라도 사전에 자기가 살 돈은 따로 빼두고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혼자 살아도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자식에게 덜 기댈 수 있어 자신도 좋고 자식에게도 좋은 해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점점 노인 스스로 자신을 돌보는 개념의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인 혼자 죽는 것, 그것도 집에서 죽는 것에 관한 책도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 1인 가구의 증가가 큰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과거와는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50대 전후로 이젠 당당히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한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가장 걸림돌인 마지막 길에 대한 준비도 가족에게 기대지 않고 가려서 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말만 그렇지 실제로 실행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발등에 불 떨어진 자녀 교육비 문제와 결혼 자금 준비하는 데에도 벅차기 때문입니다. 물가와 집값 상승에 짓눌립니다.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버는 것에 비해 이 두 가지를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때 현실적인 사고를 해야 합니다. 사회 시스템이 도와주는 것은 언제 될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노후 대책을 해두는 부모가 진짜 자식 사랑하는 부모라고 말합니다. 당장은 이를 실감하기 힘들지 모르지만 자식이 나이가 들수록 가장 안심하는 부모가 건강한 부모, 연금 따박따박 나오는 부모라고 합니다. 자식도 마음 부담 덜고 더 열심히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전문가들은 노후 준비의 마지막 시기는 다름 아닌 40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50대도 준비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60대에 아예 손을 놓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절대 노후 최저 생활비에 맞춰 노후를 준비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건 그냥 의식주일 뿐 이보다 더 들어가는 의료비가 엄청납니다. 병원 몇 군데만 가더라도 비용이 적지 않게 드는데 아픈 데가 많아지면 그 금액은 더욱 늘어납니다. 의료비는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90%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50대더라도 늦었다는 생각을 갖기보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빠른 때라는 생각으로 자기 건강에 신경 쓰고 노후 대비를 준비해 두는 것에 꼭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40대 이후 노년에는 건강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우리 몸의 변화와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규칙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의 지표를 확인하고 암이나 만성질환의 초기 증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가리지 말고 다양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받으면서도 과다한 열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히 조합하여 신체의 근력, 유연성, 심폐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운동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로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휴식, 명상, 요가 등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휴식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섯째로 악습과 중독을 피해야 합니다. 흡연, 과음, 도박 등의 악습과 중독은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인 지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은 건강과 행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5번째,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세요. 자식이 무조건 잘 되어야 한다는 집착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자식한테 바라지를 마세요. 내가 자식한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자식을 욕하게 됩니다. 자식을 욕하는 것은 결국 내 욕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누가 낳고 누가 키웠습니까? 내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다 내가 키운 대로 자란 겁니다. 인사하러 오면 자식이라도 고맙다. 내가 어릴 때 키웠다고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해주니 고맙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용돈을 주면 고맙다. 나를 찾아오지 않아도 귀찮게 하지 않아서 고맙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가 늙었는데도 자식이 찾아와서 손 벌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사업한다고, 노름한다고, 돈 다 잃고 가족 간에도 사고 치는 집도 많아요. 자식은 안 찾아올수록 좋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결혼해서 자기들끼리 잘 살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일입니다. 그걸로 절대로 섭섭해하면 안 됩니다. 독립해서 내보냈는데 안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새가 새끼를 낳아서 날려보냈는데 나중에 새끼가 어미새를 안 찾아온다고 원망하는 것 봤습니까? 돼지도 소도 그런 경우 없습니다. 자식을 원망하지 않으면 내 자식은 무조건 효자 효녀가 됩니다. 뭐든지 관점의 차이예요. 노후에 빛나는 지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